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후보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자들이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을 다른 지역에 공천하느냐? 그걸 질문을 하니까 아직 그것은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는데 반대 의견은 없었느냐? 그랬더니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으로 의결됐다. 다른 지역들까지 의결되면 상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오전 상황까지만 해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만약에 임종석을 공천 배제하게 되면 이번 총선 폭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민정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친명 지도부 아닙니까? 임종석 공천을 촉구하면서 어제부터 당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과정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성 등을 감안해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해찬 고문, 이재명 대표의 멘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해찬 고문도 경선기에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조언을 이재명 대표가 다 깡그리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대폭발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데, 우선 자, 이재명 대표는 왜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했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국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 그 불씨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 당을 민주당에서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재명의 사당으로 만들고 당내의 이견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불씨 제거? 그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이 2월 말인데 8월 말이 되면 이제 대표 경선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죠.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는 평의원일 때와 대표일 때의 방탄 강도는 완전히 다르죠. 평의원이면 다른 의원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방탄에 나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면 이 당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방탄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10분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대는 8월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는 다시 대표 재선에 도전을 할 것이다. 그 재선 도전이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 그게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뿐만 아니고 만약에 거기에서 당권 재도전에 실패했을 경우 2027년 3월 대선에도 또다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다 씨를 말리자, 이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경쟁자 제거, 이걸로 보이는데, 사실 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위협할 만한 그런 정도의 대권주자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그런 작은 우려마저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제부터 그렇게 친문의 대표주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친문의 대표주자는 지금까지는 이낙연 전 대표였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사라지면서 친문의 대표주자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 배제하기 위해서 벌써 한 달 정도를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임종석은 반사 이익을 얻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키워준 모양새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문의 대표성을 띠게 됐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거 이외에는 임종석 전 실장의 정치적 위상? 글쎄, 뭐 누구도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콕 찍어서 저 사람을 꼭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면 안 되겠다 하는 바람에 임종석 전 실장의 정치적 위상이 지금 훨씬 올라간 상황이 됐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서 임종석 전 실장 국회의원 배지 달아서 국회로 들어온다고 한들 친문의 뭐 그냥 일종의 구심점 뭐 정도 되는 거지 이재명 대표를 결정적으로 위협할 만한 위치에 오르지는 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임종석 전 실장을 키워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될 것이라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아마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에 대해서 와글와글 떠들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곧 잠잠해질 것이다. 내 코가 석자지요 지금. 지금 43일 남았는데 43일 남은 기간 동안에 빨리 가서 자기 배지다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임종석 이미 결정 나버렸는데 임종석 되살린다고 뭐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뭐 이래서 자기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친문은 아무런 진짜 구심점이 없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모래알처럼.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자, 우리가 친문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뭉쳐서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4.0이라는 그 도종환 그 민주주의 4.0 모임 좌장 그런 사람 정도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공천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디바이드 앤 룰을 지금 당하고 숨죽이고 있다. 이런 사람들 나서서 이재명 대표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뭐 마지막에 당무 거부했지만 이것도 실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받아주기 위해서 만약에 자기가 친문계의 대표로서 뭔가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를 할 생각이었다면 자기 공천 받고 나서 그냥 걸치듯이 한마디 할 게 아니고 배수진을 쳤어야죠. 자, 나 이러면 공천 안 받겠다. 임종석 전 실장 사유 설명해라. 이렇게 배수진을 쳤다면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그냥 이거는 모양 갖추기식의 그 어떤 그 공천 반발 뭐 이런 걸로 보이고 이렇게 갈등이라고 증폭될 만한 구심점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기에는 자기네들 코가 석자다 하는 것 때문에 곧 진압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진압당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뭐 대폭발 어쩌고 하는 거는 제 견해로서는 아니다. 잘못 짚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건 뭐 한번 두고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그 후 이제 임종석 공천 배제 그 후에 뭐가 남느냐? 결국은 임종석의 선택만 남는 거죠. 임종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또는 친명 지도부의 말대로 험지로 갈 것인가? 험지로 가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돌아올 가능성 대단히 약하죠. 이재명 대표는 그 정도라면 용납할 수 있다 그럴 텐데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의 자존심이 그 부분은 허락을 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은 여기서 험지로 가서 공천을 받는다. 이건 이제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민주당을 탈당하느냐 마느냐. 탈당하지 않고 백의종군하느냐. 아니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느냐.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느냐. 뭐 이런 정도만 남은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의종군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 이미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임종석 전 실장
견제의 뚜렷한 그림이 드러났는데 여기서 백의종군에서 본인한테 무엇이 남을 것인가? 별로 없을 것이다. 정치적 이득이. 그러면 아마 뭐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뭐 뭔가 길을 모색하거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아마 오늘 공천 배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고요. 뭐 입장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카드를 내놓거나 아니면 제3의 길. 제3의 길이라는 건 결국 민주당 탈당이죠.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하게 된다면 이제 친문과 친명과는 뭐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이런 거 예상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드디어 이 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구나. 친문은 아무런 구심점이 없고 모래알처럼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 길만 찾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충성심을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런 민주당의 공천 대란이 결국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은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워낙 대란 조짐을 보이니까 그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공천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인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정치라는 건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또 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는 뭐 좀 더 지켜보시죠. 임종석 전 실장의 그 선택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뭐 자기가 뭐 뭔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다 이거보다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흠집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본인이 탈당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만 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